예, 변동성의 한 주도 저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의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요. 외국인들이 양시장에서 모두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87% 강세 속에서 3,168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0.5% 강세 781포인트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에 잠금 해제 늘 함께하던 유영화 과장님 바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과장님과 오늘도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하나 열어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 발굴 위한 헤드라인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SNS텍 지분 5% 보유를 신고했다라는 뉴스 기사 제목인데요. 사상 최대 실적을 최근에 달성했던 SNS텍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과장님?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SNS텍이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중국의 수출 호조가 아마 영향을 크게 미친 것 같고요. 일단은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5% 그리고 영업이익이 12%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OP 마진도 22%로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을 내놨고요. 결국 실적 호조의 배경에는 이들이 가장 잘하는 블랭크 마스크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디스플레이랑 반도체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어떤 전반에서 중국 시장 진출을 해가지고 성장을 크게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실적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부분들을 기관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뭐 지금 미래에셋은 지분 신고를 했지만 그 이외에도 기관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수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 큰 손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SNS텍 주가도 흐름을 살펴보면요. 아주 큰 폭은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최근 들어서 그려오고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 SNS텍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관점을 주신 만큼 오늘 첫 번째 잠금 해제 종목으로 두 가지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블랭크 마스크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쪽 모두 실적이 괜찮게 나왔다라는 언급도 해주셨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EUV 진입과 관련해서는 어떤 모멘텀 자리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자, 지금 블랭크 마스크 쪽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중국 쪽 매출이 어떤 식으로 좀 펌핑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그 블랭크 마스크라는 특성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반도체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디스플레이에도 공정의 핵심 소재입니다. 이 블랭크 마스크라는 것은 포토 마스크, 보통 포토 공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공정에서 사용이 되는 포토 마스크를 만들기 위한 초기 원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패터닝이 되지 않은 이 블랭크 마스크에 회로 패턴을 새겨서 이제 포토 마스크를 만들게 되는 거고 이 가공이 된 포토 마스크는 우리가 뭐 EUV라고 하는 광원 있잖아요. 예. EUV, DUV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광원을 이용해서 이제 노광 공정을 통해서 웨이퍼에 회로를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뭐 로직이나 메모리 쪽에 다 사용되는데 메모리는 아무래도 구조적이 좀 단순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수가 적고 반복 생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재사용하는 비율도 높은데 EUV나 DUV 쪽에서는 로직향 수요가 상당히 압도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파운드리들이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사가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동사의 ARF 이거 광원인데 이제 ARF 블랭크 마스크가 매출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중국 블랭크 마스크 시장의 시장 점유율 40%를 동사가 가져가고 있고요. 중국 파운드리 업체들이 지금 DUV 기반으로 해서 7나노 이하 선단 공정 확대를 하면서 이게 이제 선단 공정 확대가 되면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2배에서 4배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Q가 또 늘어나고 P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그 공정을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사와 개발을 협의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레퍼런스를 확보했다? 사실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 계약이라든지 MS 확대로 꾸준하게 이어지는 가능성 거기에 아까 미래에셋 같은 경우도 배팅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결국 동사가 중국 1위 파운드리 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뭐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HBM 시장 쪽만 주로 좀 보는 듯 했는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큰 시장이 바로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 파운드리 팹리스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그 수혜를 SNS텍이 톡톡히 누리고 있고 그것이 2분기 실적으로 그대로 반영됐다라는 부분, 그 배경까지 짚어주셨고요. 두 번째 저희 키포인트가 EUV 진입 임박이었습니다. 이 모멘텀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이제 업계에서는 내년 초부터 EUV 블랭크 마스크 시장까지 좀 발생이 되지 않겠냐라는 희망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게 사실 중요한데, EUV용 블랭크 마스크가 장당 1,000만 원에서 억 단위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사가 팔고 있는 DUV 같은 경우는 장당 20만 원에서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0배 이상의 ASP가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시장을 진입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은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2022년에 용인의 쪽에다가 EUV용 팹이 투자가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이제 올해 8월, 9월에 팹 오픈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또 그 레이저텍 쪽에서 장비를 구매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뭐 장비 입고 시기 뭐 이런 거 고려할 때 올해 말 정도면 양산 준비는 끝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내년에 모멘텀이 발생하는지를 계속해서 좀 추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EUV 블랭크 마스크 시장은 이제 호야라는 기업이 거의 독과점하고 있어요. 점유율이 한 60에서 70% 정도인데, 이 공정이 계속해서 이제 뭐 꼭 중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하게 전공정 같은 경우 미세화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EUV 적용 레이어 마스크 사용량이 증가를 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직 기준으로는 이제 7나노에서는 4장에서 6장 정도가 적용이 되다가 3나노 쪽으로 가면 최대한 25장까지도 늘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도 올라가고 레이어 수도 올라가기 때문에 P와 Q가 올라가는 부분은 뭐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기관의 매수가 이어지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DUV도 그렇지만 EUV도 장비가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마스크도 굉장히 비싸다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앞으로 공정이 조금 더 미세해지고 섬세해질수록 EUV 쪽에서의 수요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ASP가 덩달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SNS텍의 큰 손들이 매집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특히 올해 말부터 만약에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53,000원 이하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65,000원, 손절가는 42,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SNS텍 목표가로 65,0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SNS텍에 대한 가격 전략 꼼꼼히 챙겨가시면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계속해서 뉴스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이번에는 제약바이오 섹터 내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ABL 바이오, 최근에 굉장히 또 핫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올해 매출 1,000억의 첫 돌파 기대감이 솔솔 풍겨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에 바이오주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이번에 잭슨홀 미팅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펌핑이 될 것이냐, 아니면 조금 꺾일 것이냐, 이렇게 기로에 서 있긴 한 것 같아요. ABL 바이오 적당한 매수 타이밍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금리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저는 금리의 영향으로 만약에 똘똘한 바이오주들이 빠지게 된다면 오히려 좀 싸게 담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럴 때 오히려 좀 공부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ABL 바이오라고 하면 대부분 주식 투자자분들이 이중항체 기업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중항체 전문 기업이 맞고요. 올해 연매출 1,000억 처음 돌파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왜 이 1,000억이 중요한가라고 보면은 연매출 1,000억이라는 돌파는 이제 국내 바이오텍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성장의 단계이고 이정표로 평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이중항체에 대한 어떤 기술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만약에 하반기 금리 인하 시기가 온다라고 한다면 어떤 기업의 개별적인 모멘텀과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 두 가지 다 어떤 이제 부스터를 좀 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은 ABL 바이오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큰 게 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ABL 바이오의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이어서 살펴보죠. 자, 높은 기술력, 일단 이중항체에 대한 부분 언급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알츠하이머입니다. 자, 오늘 ABL 바이오 관련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또 기술력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네,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중항체잖아요. 그러면은 이중항체가 아닌 일반 항체일 경우에는 타겟을 하나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팔이 있는데 하나의 팔만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중항체는 두 개의 다른 수용체를 겨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중항체 중에서 지금 BBB 셔틀 요게 되게 지금 핵심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BBB 셔틀의 기술이 뭐냐라고 본다면 항체의 한쪽 팔, 그러니까 두 팔이 있을 때 한쪽 팔은 뇌에 들어가는 수용체, 문을 인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쪽 팔 하나가 남잖아요. 그걸로는 내가 그 뇌 안쪽으로 넣고 싶은 약을 잡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패에서 장벽에서 결국에는 내가 나 왔어 라고 해서 문을 열어줘 라고 한 다음에 그리고 뇌 안으로 들어가면 한쪽 팔에 가지고 있던 약을 전달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왜 필요해? 문을 막고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인간의 내 혈관에는 외부의 물질의 침입을 막는 것을 작용을 하는 뇌혈 장벽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BBB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이 특별한 이 장벽으로 보호가 되고 있어요. 나쁜 균이나 독소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기 위한 건데 사실은 이게 좋은 약이 들어가는 것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약을 넣기 위해서는 이 BBB 셔틀, 아까 말씀드렸던 똑똑똑 나 문 열어줘. 그러면 약을 넣는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술이 상당히 동사에게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ABL 바이오에 대한 두 번째 키워드로 자연스럽게 이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뇌는 정말 많은 역할을 합니다만 뇌를 보호하는 기전도 굉장히 탄탄해서 그를 뚫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알츠하이머를 정복하기 위한 인간의 욕구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지금 알츠하이머 초기 치료제가 나와 있습니다. 레켐비라는 바이오젠의 기업에서 나온 치료약이 있고 그다음에 일라일릴리 잘 알고 있는 키순라라는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좀 부작용이 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게 그 모든 뇌 쪽으로 골고루 들어가면 좋지만 그게 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약점 구역이라고 하는 쪽으로 몰려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좋은 약을 쓰려고 약을 투여했는데 안 좋은 쪽, 그러니까 좀 뭔가 약점 구역으로 몰려서 들어가게 되면 뇌부종 그리고 뇌출혈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심각하네요. 네네. 그래서 제가 사진도 가지고 왔는데 이 BBB 셔틀을 사용하지 않은 왼쪽의 뇌 그리고 BBB 셔틀을 사용해서 고르게 약물이 퍼진 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물이 고르게 분포되기 위한 기술을 동사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동사가 이 기술을 가지고 GSK라든지 이런 기업들하고 지금 딜을 체결을 했었던 거고요. 결국에는 이 BBB 셔틀에 대한 그 동사의 기술을 그랩바디 B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랩바디 B 플랫폼 기반의 파킨슨 치료제 일상 임상 안전 데이터가 확보가 된다면 아마도 추가 딜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게 퇴행성 뇌질환뿐만 아니라 뭐 근손실 근육 쪽으로도 전달력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굉장히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에 디날리라는 기업이 바이오젠에 이 BBB 투과 플랫폼 기술 이전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디날리의 시가총액이 14조 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시가총액 지금 그거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기대감들을 여전히 좀 중장기적으로 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준비해 주신 사진 자료를 보니까 얼마나 약물이 고르게 퍼져서
뇌에 좀 건강하게 약물이 전달이 되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ABL 바이오 확실한 모멘텀이 있어 보이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챙겨갈까요? 네, 일단은 뭐 매수가는 82,000원 이하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리스크 관리 구간은 6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ABL 바이오 오히려 만약에 좀 시장 전반이 조정이 나왔을 때는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기업으로서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리스크 주의 구간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됐고요. 오늘 가격에도 충분히 매수 가능해 보입니다. 목표가 10만 원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잠금 해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KB증권 프라임클럽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